다른 강사 문제풀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원직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왜 까다로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애를 먹은 이유가 저는 그 원인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원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주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것을 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 교재도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잖아요. 한국사는 좋은 암기법하고 기출교재 한 곳만 그것만 반복을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일체 필요가 없어요. 기출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연도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근데 강사들은 연도를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맨날 흐름흐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흐름이 중요하지만은 연도를 알면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바꿔가지고 뒤통수를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를 암기하면 뒤통수를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이책형으로 풀 텐데요. 1번부터 보면은 먼저 제가 니을 지문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되는지 이종표 연도 암기법이 과연 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대종교가 언제 창시가 됐는지 그걸 아는 수험생은 거의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대종교가 1910년에 창시가 된 것은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암기해라 그런 강사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쉬우니까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종교를 기대 종교로 암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종교의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종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대종교를 기대 종교로 암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를 암기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종표 암기법 표인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표죠. 자음 모음 순서에 숫자만 나열한 것 뿐이에요. 지금 벌써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기대 종교에서 기에 대한 숫자를 표에서 찾고 있을 거예요. 1하고 0이 보이죠? 기대 종교에서 기가 연도를 알려주는 이종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를 따라가면은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종표 연도암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는 10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810년 일리가 없고요. 또 2010년 일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1910년에 대종교가 창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문도 사건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은요. 거문도가 어감상 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블랙 느낌으로 올 거문도로 암기를 할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늘려가지고 올 거문도로 암기를 하면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거문도 사건 하면은 1885년까지는 많이들 알아요. 그런데 영국이 1887년에 철수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출에서 그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5을 거문도로 암기를 하면은 연도 이종표 5가 8하고 5를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죠? 또 연도 이종표 울이 8하고 7을 가리키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쉽게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도 이종표 5울이 영어니까 영국까지 연결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를 보면은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보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여기서 책자가 조선 책략인 것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조선 책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남 만인소죠. 영남 아마만인소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아마 10,000명쯤 될걸? 그런 의미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납 아마만인소. 연도 이종표 아가 8하고 1을 가리키니까 1881년에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날을 보면은 이미 국모의 온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을미사변이죠.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라. 을미의병입니다. 언제예요? 1895년이죠. 좀비 을미사변으로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좀비 같은 것들이 민비를 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좀비 을미사변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좀비 을미 라임을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도 이종표 좀이 9하고 5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문도 불법 점령은 1885년이고 대종교 창시는 1910년이니까 디귿만 가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을은 을미사변, 을미의병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상관이 없이 정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종표 연도암기법을 모르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그런 거지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10초 컷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종표 연도암기법을 방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종표 연도암기법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들 찾아보면은 이종표 연도암기법 표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래요. 제가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실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고요. 다음 2번을 보면은 2번은 고려하고 조선을 구분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겠고요. 다음 3번도 쉬운 문제예요. 조선 후기의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요. 담배, 전황, 백과사전, 사설시조 모두 조선 후기의 용어들입니다. 담배는 빠가 담배로 암기를 했었고요. 담배를 피면 멍청해지나 보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일본어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를 보고 1610년대쯤 조선 후기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전황도 마찬가지로 시발 전황으로 암기를 하는데요. 전황이 발생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발 전황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를 보고 1700년대쯤 조선 후기인가 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 백과사전도 일백과사전으로 암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00, 200, 300 할 때 100 앞에는 1이 생략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100이라고 해서 일백과사전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를 보고 1800년대쯤 조선 후기에 백과사전이 많이 편찬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백과사전은 1800년 이전에도 편찬이 많이 됐고요. 또 조선 전기에도 백과사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만 백과사전류가 조선 후기에 주로 편찬이 됐으니까 일백과사전으로 해가지고 조선 후기로 이 백과사전이 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된 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특징으로 해가지고 놀이판 잡설로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미자는 태종 때고요. 대개 세경갑으로 암기를 했었죠. 신세경 정도 되면은 대개 을보다는 갑에 위치해 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대개 세경갑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고요. 다음 4번을 보면은 보기단체의 활동을 고르는 문제인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여기에서 관민을 보고 관민공동회를 떠올리면 돼요.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개최를 했죠. 그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를 했고요. 관민이 합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과 민이 헌의 관계여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가 된 것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독립협회는 이 헌의 6조를 고종한테 건의를 하고 재가를 받긴 했는데 또 결국에는 이 헌의 6조 때문에 해산이 됐죠. 독립협회하고 고종은 헌의 이렇게 사귀는 관계였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헤어진 거예요. 그때가 1898년인데요. 여러분들은 쥐방울 헌의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쥐를 보고 헌의 6조가 1898년에 건의가 된 것하고 또 그때 독립협회가 해산이 된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독립협회는 이권수호 운동을 위해서 조약은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니은을 먼저 보면은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고종은 을사늑약 이후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가 강제퇴위를 당하죠. 헤이 고고로 암기를 했었어요.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을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는 추헤이그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추하다 그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추를 보고 헤이그 특사가 1907년에 파견이 됐고요. 그때 고종이 퇴위를 당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이 됐다고 했으니까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음 티귿을 보면은 항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한 단체는 보안회죠. 보안은 무지무지 황무지 중요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국운동 상소문은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는데요. 니을하고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내정 간섭하고 이권 요구를 하니까 독립협회가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리면서 반대를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민공동회, 관민운동회도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5번을 보면은 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시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법령을 봤더니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고 해놓고 또 아래 보니까 조선총독이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이죠. 1910년에서 1918년에 실시가 됐는데요. 길기퉁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암기를 하면 돼요. 연도 이종표 길이 1910년을 가리키고요. 또 귀가 1918년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대한강복군 정부가 조직이 됐는데요. 이때 독립운동단체 이름에 정부라는 명칭을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는 명칭을 처음 쓰고 앞에서 이끌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대한광복군 견인정부로 암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견을 보고 1914년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 지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다른 지문들도 다 이정표 연도암기법으로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정표 연도암기법을 암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좀 질려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되는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정답 지문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 6번을 보면은 순서 문제인데요. 가를 보면은 문감 및 대소신료들을 살해하고 또 정중부가 보이니까 무신정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신이 군인들이니까 무신군 정변으로 암기를 하면은 군을 보고 1170년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연도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두 자리를 알려주는 건데요.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근대사는 앞쪽 두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근현대사는 뒤쪽 두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현대사는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 되고 또 정근대사는 10의 자리까지만 알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을 보면은 김부식이 서경을 공격을 한 것을 보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묘청의 난은 신채호가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태 사건이라고 해서 극찬을 하는데요. 또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거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품 묘청의 난으로 암기를 했었고요. 그를 보고 1130년대에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이자겸이 제거가 된 것을 보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자겸의 난은 계이자의 난이라고 암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자가 높아가지고 난이 일어났다고 암기를 하면 돼요. 또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자로 금을 산다고 그랬고요. 이자로 금사대. 그러면은 이자겸이 금나라를 사대한 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도 이종표 개를 보고 1120년대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순서가 다 나가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7번을 보면은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죠. 영락은 광개토대왕 연호고요. 영락 없는 광개토대왕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광개토대왕한테 걸리면은 영락 없이 죽는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영락 없는 광개토대왕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다음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이죠. 거지 같은 년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먹으니까 장수했구나,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고요. 물론 거련이 누군지를 몰라도 지금 한성을 보유하고 백제 임금을 죽였으니까 장수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 한성을 공격을 한 것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8번을 보면은 수령칠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법원직 출제는 지금 이게 처음이지만은 그 이전에 지방직 7급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소방직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수령칠사는 수령이 지방을 다스릴 때 관심을 두고 힘써야 되는 7가지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권한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수령의 권한으로는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권에서 5가지 의무 규정이 나오고 군사권에서 1가지, 사법권에서 1가지 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행정권에서는 의무가 5가지나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군사권하고 사법권에서는 1가지씩밖에 그 의무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에서 사송, 즉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맞힐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도 행정권에서 파생되는 5가지 의무를 정리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농부제 허구구나, 그치? 이렇게 두 문자는 다 드렸었고요. 다음 9번을 보면은 다음 조약이 조인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사조를 보면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요. 우리는 한미상호 멍방위조약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한미상호가 서로 다른 데서 맞고 멍들지 않도록 서로 방해를 해준다, 그런 의미로 암기를 했었고요. 멍을 보고 1953년에 조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6.25가 1950년에 발발하는 것은 다들 아는데 2차 개정헌법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수험생들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정헌법의 시기는 암기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헌헌법부터 차례로 해가지고 48, 5254, 6060, 6269, 728087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60년대가 4개라는 것하고 7차니까 70년대고 8차니까 80년이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마지막 개헌은 1987년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면은 한결 외우기가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48, 5254, 6060, 6269, 728087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2차 개헌이 1954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10번을 보면은 몽골이 침입했을 때 최씨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요. 최이가 최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강화도 지역에 대한 문제죠. 동령부는 서경 평양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눈을 늘 동경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눈늘 동령부 설경 자비를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설경을 볼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연도 이정표 눈을 보고 1270년대에 동령부가 설치가 됐고 또 늘을 보고 1290년대에 반환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서경에 설치가 됐다는 거, 자비령 이북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진 것을 물어봤는데요. 사고는 원래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로 해서 춘추관, 충주사고, 송주사고, 전주사고가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실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로 정비를 하는데요. 이때 춘추관 빼고는 모두 산으로 들어갑니다.
태산 같은 오마니묘 정적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태산 같은 오마니묘 앞에 정적만 흐른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됐었고요. 태백산, 오대산, 만이산, 묘양산을 나타내고 또 만이산에서 종족산 사고로 옮겨지고 또 묘양산에서 적산산 사고로 옮겨진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이산, 종족산이 강화도에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망이 망소에 나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죠. 명망 있는 공주로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11번을 보면은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에서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했는데 일제가 1942년에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해서 회원들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을 보고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단어학회, 조선 핵심어학회로 암기를 했었죠. 단을 보고 1931년에 조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핵을 보고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해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핵을 맞고 해산이 됐다 그런 느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선어학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우리는 국문연구추구소로 암기를 했었어요. 추를 보고 1907년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국문연구소를 주시경이 설립을 했는데요. 추하고 주가 발음이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다음 니을을 보면은 개벽하고 어린이 등의 잡지는 천도교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신여성하고 소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도 개벽하리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면은 천도교와 관련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을이 조선어학회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조선어학회 관련해서 두 문자로는 조선 단어 막춤 표준어인지 한글 사전 찾아보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12번을 보면은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대한제국 대항제가 나왔는데 고종이죠. 고종이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고 조약이 무효래요. 이거 뭐예요?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는 용령 너 의적 같아용 포을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용령이 너 의적 같다 을을 위해서 싸우니까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용령 너 의적 같아용 포을. 그러면은 을사늑약 이전에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이 된 것이 보이고요.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을 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1차 한일협약도 보이죠. 참고로 을사조약이 2차 한일협약입니다. 한자로 을이 숫자 2 모양이니까 을사조약, 2차 한일협약 이렇게 연결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저는 그래요. 국권 피탈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정을 암기법으로 정리를 안 해주면은 그런 강의는 듣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는 빈출이 되니까 빨리 풀 수 있도록 미리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답이 2번인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사청은 이번에 처음 기출이 된 건데요.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을사조약 이후에 통관부가 설치가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통관부가 서울에 설치가 됐다면은 지방에는 이사청이 설치가 된 겁니다. 통관부가 지방으로 이사하면은 이사청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을 보면은 일본이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식민사관이죠. 조선은 봉건사회가 없고 고대사회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비판하고 극복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백나문입니다. 백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일본이 정체성론을 주장을 하니까 백나문이 빽 소리를 지르면서 아시아적 봉건사회를 주장을 한 거예요. 쉬운 문제고요. 다음 14번을 보면은 인물 문제인데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즉다 다즉일이고요. 또 부속사가 보이죠. 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염의 의상이 부서진다. 다 죽일 셈이냐.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을 보면은 6등급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땅을 6등급으로 나눈 것은 전부 6등급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죠. 근데 여기까지 알았더라도 지문이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답이 4번인데 그런데 경시서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수험생도 있고 또 고려때 관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틀린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관청이 조선 때 개칭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언제 개칭이 됐는지 그걸 또 물어보는 관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빡돌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려 겨시서, 세계 뻥시서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고려 때 경시서가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개칭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세니까 세종이 아니라 세조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종 때는 경시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정답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16번을 보면은 이 16번은 영업전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영업전 누가 주장을 했죠? 이익이 주장을 했죠. 가구 영업이익 하한가 분당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좀 잘해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영업전 주장을 한 거 그리고 6점을 지적을 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7번을 보면은 다음 연설을 한 대통령의 집공기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면은 금융실명제가 보이죠. 저금융실명제로 암기를 했었어요. 저금할 때 실명제로 하자. 저금융실명제죠. 저를 보고 1993년에 시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임기제가 5년 단임제 이후로는 38 광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니까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한 것은 5.2조 12조로 암기를 하면 돼요. 5.2하고 CD를 주라는 의미고요. 조를 보고 1996년에 가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이니까 김영삼 집권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또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만 정리하고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즐거운 생활보장법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었죠. 줄을 보고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된 거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연도를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한국사 금방 끝납니다. 다음 18번을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강개토대왕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19번을 보면은 보기는 고조선의 8조법이죠.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고조선은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한나라의 9년처럼 한사곤이 설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만 망하고 하는 살았군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위쪽만 망하고 아래쪽은 살았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하는 살았군을 빨리 발음을 하면은 한사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만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사곤이 설치가 된 거 이거 안 잊어먹을 거라고 그랬고요. 다음 20번을 보면은 소선영하고 서희가 보이죠. 그거란 1차 침입입니다. 거성 손석희왈 이렇게도 암기를 했었어요. 그거란 2차 3차 침입까지 이어지는 두 문자인데요. 지금은 1차 침입만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희의 서를 보고도 송종을 떠올리라고 그랬었죠. 또 이성육부를 보고도 송종을 떠올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21번을 보면은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 헌법 조문을 보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보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보이면은 유신헌법이라고 그랬죠. 유신헌법이 어떻게 탄생을 했어요? 먼저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3대 통일 원칙을 발표를 했죠. 남북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제 모든 이슈를 통일이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위한 거라면서 탄생한 것이 유신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은 통일을 반대한다면서 탄압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을 이슈로 해서 만들어진 유신헌법이니까 헌법 최고기구 이름도 통일이 들어가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유신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긴급조치권하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신조통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보는 순간에 유신헌법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도 선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죽은 후에 전두환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전전노, 김김노, 라임으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11대, 12대 대통령이 전두환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1980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됐고 그 다음 바로 8차 개헌을 한 이후에 다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유신헌법으로도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 8차 헌법으로도 대통령에 선출이 된 거죠. 그런데 3번을 보면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나왔는데 짧게 국보위라고도 하죠. 이 국보위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모든 실권을 장악하려고 만든 기구예요. 그러면 이 국보위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두환이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선출이 된 적이 있는데 국보위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보위는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유신헌법 체제에서 만들어진 게 국보위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연도로만 풀겠다고 해도 소거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유신헌법은 새로운 헌법이니까 말 그대로 새 유신헌법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를 보고 1972년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개정헌법의 시기를 암기를 했었는데요. 48, 5154, 6060, 6269, 7280, 87로 암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72년부터 80년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1번을 보면은 강주 대단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강주 대단지 상막 사건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었죠. 무허가 판자촌을 정리하면서 강주 대단지로 이주를 시켰는데 갔더니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삭막하더라. 그래서 강주 대단지 상막 사건이고요. 삭을 보고 그때가 1971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을 보면은 7샤 남북 공동성명으로 암기를 하는데요. 샤를 보고 1972년에 발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탄생을 한 것이 유신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치사하게 7사 남북 공동성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신체제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치사하다, 치사 남북 공동성명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유신헌법 이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전태일 분신 사건은 10세 전마 경고로 암기를 했었어요. 10을 보고 1970년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4번이 모두 유신헌법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로 암기를 하는데요. 이를 보고 1980년에 조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두환을 국가보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된 것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랬고요. 다음 22번을 보면은 애송논쟁 문제인데요. 애송논쟁은 서인하고 남인 간의 논쟁인데 자위 대비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이었죠. 1차하고 2차 두 번의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차는 3년설하고 1년설을 두고 대립을 했었고 2차는 1년설하고 9개월설을 두고 대립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살이 19금을 좋아하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1차 애송 3년설 1년설, 2차 애송 1년설 9개월설 이거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론은 둘 다 1년설 주장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1차 애송은 숫자 1이 시온 모양이니까
그래서 서인이 승리를 한 것하고 연결을 지으시고요. 또 2차 애송은 숫자 2가 니은 모양 비슷하니까 남인이 승리한 걸로 해서 그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료를 보면은 대왕 대비께서 효정을 위하여 3년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1년으로 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이니까 1차 애송 논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차 애송 논쟁은 서인이 승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밑줄 친 신이 남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한국을 통해서 재집권한 분당이 남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신기사 송사짱남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병신 같은 기사 가짜뉴스 때문에 소송도 하고 짜증난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병신기사 송사짱남, 병이 연도를 알려주는 이종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을 보면은 왕이 어머니 윤씨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송중의 후궁 때문이라고 여기고 밤에 깠대요. 그러면 이때 왕은 송중 다음이니까 연산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갑자사화죠. 미운원수 갑자사화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24번인데 쉬운 문제죠. 훈료를 보고 태조 왕건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25번을 보면은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가는 진흥왕이 보이죠. 면적 진흥왕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진흥왕이 신라 땅 면적을 진흥시켰다는 의미고요. 면을 보고 진흥왕이 540년대에 즉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 계백이 죽었죠. 백제가 멸망한 거예요. 백제는 백제뿅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뿅을 보고 660년대에 백제가 멸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수대첩도 박살수대첩으로 암기를 했었죠. 박살냈다는 거예요. 박을 보고 610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연도를 암기하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1시간에 100개의 연도도 암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도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쉽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배운 연도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 잡고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을 한번 들었으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암기를 할 겁니다. 그게 연도를 암기하는 속도고요. 그게 한국사를 끝내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연도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 문제풀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